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2 부분 집합 A가 5호 A하고 이렇게 합하면 전체가 된다. 그러면은 A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될까요? 자, 3, 6은 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3, 6을 빼버린 나머지 숫자 1, 2, 4, 5, 7 이런 숫자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합쳐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3, 6은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자, 요 원소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한 A 집합하고 3, 6하고 교집합을 구했더니 또 3이다. 그럼 또 3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6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은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A 집합이 이제 지금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원소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2의 n제곱 이렇게 공부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2의 6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크게 문제 될 거가 없는 그냥 무난한 문화 계통의 건데 좀 그래도 좀 살펴보게 되면 부분 집합이다. 합집합이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없는 원소들을 A가 꼭 가지고 있어서 채워줘야 되겠다. 교집합을 했더니 3이다. 그렇다면 A에 3이라는 원소가 또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집 공식 아셔야 됩니다. 부분 집합 개수 구해가는 거. 그럼 이제 원소 6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됐죠? 자, 핵심은 부분 집합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0까지 원소 두 부분 집합 2배수 3배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물어봤나요? 비교 집합. 자,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자,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2배수, 3배수면 이게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6배수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B집합 3의 배수의 개수에서 이거 공통 부분 6의 배수의 개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집합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겠다. 1부터 100까지. 자, 99가 33이죠. 3 곱하기 33. 33개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면 몇 개가 될까요? 6의 배수. 자, 6일은 6, 66은 36 해주면 96이죠. 그럼 16개의 원소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B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의 원소를 뺀 나머지 개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겠죠. 조금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17개 되겠습니까? 자, 원소의 개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A 합 B나 구하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번엔 좀 살짝 특이하게 이런 형태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어디를 구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 개수, B 개수 구한 다음에 교집합 개수 뺀다 뭐 이런 형태 공식 형태로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공식 형태보다도 무엇을 구해 갈지를 어디를 구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가미하면 좀 더 쉬운 풀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두 부분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대해서 와우, 이건 뭔가요? A 합 B, A 합 B 무엇인지를 좀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교집합. 여기 요거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뭔지는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봐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A 합 B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집합인데 A 교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다. 그런데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요거 나타내는 부분들이 영역으로 표시해주면 여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곳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A집합, B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의 원소가 뭐가 있을까요? 3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보이죠? 5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7이 보이네요. 3, 5, 7이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357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집합에 남아있는 다른 원소는 2하고 10이 이곳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집합에 남아있는 원소는 1하고 9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벤 다이그램의 이 색칠한 부분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면 이제 20, 19 요것들을 더하기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0에다가 20에다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역시 뭐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연산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봤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와, 이렇게 집합의 연산이죠. 요 형태 부분들을, 자,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드무르 간 법칙 사용해 가지고 표시해줬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이 과정을 하고 그럼 풀이를 시작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문제 연산에 따라서 뭐 A 합 B도 구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자, 집합 내용들 지금 이제 한두 문제 이렇게 풀이하니까 집합을 이제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효율적인 풀인지 살살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까? 자, 바로 이런 점입니다. 무엇을 구해갈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연산을 하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0, 4 주어져 있을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A 집합은 4가 있다면 이제 두 개의 숫자 A-4,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쪽에서 뭔가 0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에 거로 봐서는 근데 위에 것인지 아래 것인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죠.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A 값이 4거나 밑에 거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A-1, A-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가 1이거나 3이거나 자,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나요?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B집합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하나가 0이면 하나는 4가 돼야 되겠고 4가 되면 0이 돼야 되겠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이쪽을 조사를 하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값이 대입이 되나요?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8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이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쪽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A 플러스 1이 4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죠.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7A 요것도 인수분해 하죠. 뭐 A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라 인수분해해서 A-3, A-4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값이 3이면 성립하죠. 됐습니다. A값 3입니다. A값 3.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조사할 때도 A값 3이 있으니까 성립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A값이 이제 3이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3이라고 해주면 이거 대입을 해주면 A집합은 맨 처음에 4가 있었는데 3을 대입하니까 4는 있었던 거고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 0 이렇게 처리되니까 교집합이 0, 4 있습니다. 자, B집합은요 맨 처음에 마이너스 5가 있는 거고 3을 대입하니까 4가 되겠고 3을 대입하니까 0 이렇게 되니까 0, 4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집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구했습니다. A값 3 됐습니까? 뭐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좀 A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 A집합만 고려한다든지 혹은 뭐 B집합만 고려하든지 B집합도 이제 따져야 될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뭐 하나만 고려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온 조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뭐가 되느냐 최종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 나중에 또 확인을 이렇게 3 나왔을 때 확인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을 이렇게 B집합, A집합, B집합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A 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조금만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X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만족시킨다. 근데 A집합이 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정 좀 합시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주니까 1, 2 이렇게 인수분해 쓰면 되겠습니까? 자, B집합은 1, 3, 4, 8,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이 좀 공통이라는 거 좀 보이고요. 자, X라는 것은 원소가 3개고 와, 저 뜻이 뭐죠? 이거 하려면 저 B 차집합 A도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B 차집합 A를 구해보면 B에만 있는 거니까 3, 4, 8, 16 이런 원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X, B 차집합 A 이런 부분들을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X만 있는 원소를 구하는 거죠. B 차집합 A는 없고 X만 있는 걸 구하는데 그게 공집합이다. 무슨 뜻입니까? X가 B 차집합 A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X가 B 차집합 A 이런 거에 쏙 들어가게 되면 X만 따로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X라는 것은 원소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원소가 3개인데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원소를 3개 이렇게 구성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 이런 식으로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자, 원소가 애초에 4개 있으니까 원소 3개를 구성돼야 되니까 원소가 하나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3이 없을 때, 4가 없을 때, 8이 없을 때, 18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합을 만들어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4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었죠? A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수분해해서 A집합을 구해놔야 되겠고요. B집합은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B 차집합 A를 구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이제 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 연산 형태로 되는 거. 그랬을 때 이렇게 결론 나오는 부분 조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추가해서 좀 이 부분을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됐습니까? 차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그 녀석이 이렇게 쏙 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대한 표현을 집합의 연산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 경우 아까 좀 살짝 조사했었죠. 자, 됐습니까? 자, 연산 형태에서 중요한 수식 나와 있는 부분 학습 좀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갖는 집합. 좀 당황스럽겠네요. 자, A집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C. 근데 C는 0,이면서 정수. 그러니까 A집합은요, 다시 한번 써보면 순서상이 3, Y좌표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0 들어간다, 1 들어간다, 2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소가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 생겼다. 이 부분만 좀 아시면 되겠죠. 자, 점의 좌표 형태로 표시됐다 하니까. 그럼 B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A는 1, 3이고 B는 또 0, 2고 정수다. 그럼 여기가 1일 때 그럼 이제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1일 때 1일 수도 있고 1일 때 2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일 때 0일 수도 있고 2일 때 1일 수도 있고 2일 때 3일 수도 있고 이거 만들면 되죠. 뭐 3일 때 0일 수도 있고 3일 때 1일 수 있고 3일 때 2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순서상이 몇 개 만들어졌습니까? 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요. 그냥 이게 순서상으로 돼 있지 그냥 원소 3개 원소 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 합 B가 X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집합이 X라는 집합에 쑥 들어가야 되니까 X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 그럼 또 뭡니까? B 교집합 X 하게 되면 또 X가 된다는 얘기는 X는 또 B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 X라는 것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A 집합의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근데 이제 이 원소가 이쪽에 이만큼 있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가 이렇게 3개, 4개, 5, 6개 이 원소들을 카운팅하면 되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우리가 기본은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있으면 제한 조건이죠. 물론 제한 조건이 있으면 2의 n-k 이게 이제 제한 조건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를 카운팅한다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은 2의 6제곱 원래 원소가 9개였었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제한 조건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 6개 됐습니까? 그러면 64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살짝 낯설은 그런 형태의 원소 표현. 자, 원소 표현 점의 좌표로 되어 있다. 원소가 근데 써보면 되죠, 뭐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원소 3개, 9개 이렇게 표시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낯설다는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그거 좀 뭐랄까요?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이제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표현, 뭐 어려운 표현 아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우리가 X라는 것은 B집합의 부분집합인데 A라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는, A집합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 기본 공식에서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원소를 뺀 나머지 개수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 됐습니까? 자, 조금만 공부하면, 낯설음만 없어지면 뭐 실력을 곧바로 여러분들 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분집합 개수 공식도 확실하게 좀 아셔서 문제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새로운 기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소의 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원소가 5개, B는 7개가 되겠습니다. 교집합 원소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그럴 때 이제 A 교집합 B는 최대한 일단 개수가, 최대를 구할 때 이제 개수가 몇 개까지 생길 수 있습니까? 5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대한 많이 생기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때는 그 원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원소로, 숫자가 이제 큰 원소로 구성되면 되죠. 자, 그러니까 10, 9, 8, 7, 4개, 6 이렇게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S A 교집합 B 해주면 이제 이걸 좀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오호호. 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와, 13에 21에 30에 40이 됩니까?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최대는 구했으니까 이제 최소로 가야 되겠습니다. 최소. 일단은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A 합 B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 원소가 이제 10개가 되는데, 요게 이제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최소가 될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또 원소가 가장 적어지려면 제일 또 작은 원소로 구성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A 교집합 B 최소일 때는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대 40. 자, 근데 좀 빼기 어렵네요. 40에서 3을 빼니까 37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자, 최대일 때하고 최소일 때 또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호의 정의 금방 좀 적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소의 합을 이렇게 나타내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거니까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숫자가 커지려면. 그래서 이제 최대가 될 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집합의 원소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이렇게 구했고, 그때 이제 또 숫자가 커지려면 원소들은 이제 큰 숫자로 구성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합집합이 이제 숫자가 이제 커져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2개라는 걸 구했고요. 됐습니까? 그럼 또 원소도 작아야 되겠다. 자, 됐죠? 약간의 생각을 좀 해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인데 뭐 적응 가능하시겠죠? 자, 조금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하자. P면 낫 Q가 참이다. 우리가 이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게 참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정의 형태 보게 되면 P 집합이 Q 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자, 이런 형태가 이제 P면 Q가 성립할 정의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 문제 풀이는 P이면 낫 Q이다 이렇게 되게 된다는 얘기는 즉 P 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는 벤 다이그램 형태로는 P하고 Q가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 뭐 위에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아래처럼 또 해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벤 다이그램 형태의 집합 포함 관계가 알려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옳은 건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P 합 Q? 이렇게 이거 합한다고요? 그럴 때 이게 뭐 Q가 된다든지, P만 있는 부분, 그럼 이건 P 척 해주면 이건 그대로 P인데 또 틀렸고 됐습니까? Q만 있는 부분 또 이제 Q가 되니까 또 틀렸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P 합 Q의 여집합 하게 되면 Q의 여집합 되는 거 또 틀리고. 맞는 이야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부분인 우리가 P면 Q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집합의 포함관계. 자, 우리가 명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명제를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합의 포함관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P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not Q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지 않겠네요. 벤 다이그램 표시할 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게 Q의 여집합 형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Q가 하나의 집합이면 Q의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뭐 고민해서 뭐 아래 이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리 하시면 안 되겠고 그냥 자연스럽게 위에 익힌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벤 다이그램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벤 다이그램 그리는 연습도 조금 그렇다면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집합을 또 이용한 벤 다이그램 조금 좀 연습해보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조건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들을 골라달라. 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p면 q가 참일 때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된 게 정의죠. 근데 이제 이 P면 Q가 참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정의 형태가 돼가는 건데 참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포함 관계가 알려지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문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 풀이하려면 포함 관계를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게 되면 기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y가 0이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죠?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된 거죠. x는 0 또는 y가 0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x 0 그리고 y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p집합이 더 큽니다. 그럼 필요 조건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니은은 0이고 0, 원점 하나라는 얘기고 이거는 좀 무지 많은 거죠.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어디가 큰 거죠? 자, 오른쪽이 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충분 조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뭔가요? 이거는 x하고 y가 같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그죠? 두 배의 그럼 절대값 xy가 마이너스 뭐 xy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y 값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를 풀린다는 얘기는 xy가 0보다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건 또 뭔가요? 그럼 집합 포함 관계 따져봤을 때 자, 이 부분은 뭐 x하고 y하고 같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디귿을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수직선 형태로 따져보게 되면 y는 이꼴 x 여기 이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자, 저건 제곱한 게 제가 맞게 한 거죠. x제곱 플러스 2xy 아유 거짓말했군요. 뭐 절대값이 왜 있죠? 오 지우고 다시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처리한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고 소거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항시키니까 xy가 0이라는 뜻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는 수직선에서 나타나게 되면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표시가 좀 이게 잘 안 될 텐데 그냥 여기 축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포함 관계는 포함 관계가 안 되죠. 뭐 이게 공통되는 부분에 0,0이 있을 뿐인 거지. 됐습니까? 자, 이때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답니다. 됐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물어보면 아무 관계도 아니다. 요런 게 좀 이제 낯설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은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때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 바로 이 정의 파트 부분입니다. 정의 파트 부분. 분명히 집합의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이할 때는 포함 관계를 조사하고 주어 이렇게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답을 하고 이런 절차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풀이하는 거 좀 볼까요? xy가 0이니까 이쪽은 이건 되네. 뭐 이쪽은 뭐 안 되는 원소도 있네. 뭐 이렇게 뭐 하살표가 뭐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막 진행하는데 그런 건 좀 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러니까 디귿과 같은 거를 만났을 때 요거 뜻은 xy가 이렇게 돼 있고 요 부분은 아까 xy가 0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시했죠? 자, 얘는 이렇게, 얘는 요거. 이 뭐 포함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럴 때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조금 기울여지면 조금 더 까탈스러운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풀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니까 좀 복습 좀 잘 하셔서 좀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뭐 이쪽 명제 파트에서 제 1순위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풀어가는 방법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다. 맞는 듯 하지만 기억은 A 값이 0이고 B 값이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니은은요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생기고 2배의 절대값 AB 생기고 더하기 B제곱 생기고 이쪽은 A제곱 2AB B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자, 즉 AB의 절대값이 AB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자, 디귿은요. 자, 이건 수식보다 반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A, B 이렇게 돼 있는데 A제곱, B제곱이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부호가 달라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곳이 1인데 이런 곳은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제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자, 리을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온 거네요. 뭐 그럼 당연히 맞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굳이 또 이게 수식으로 보여달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죠? 그 다음엔 뭐죠?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이렇게 좌변이 되겠고 우변 전개해지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AB XY 되겠고 B제곱 Y제곱 돼서 이제 여기 소거가 이루어지고 됐습니까? 자,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BX 마이너스 AY 이런 형태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좌변 결과가 우변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니은 리얼 됐습니까? 재밌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좀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역수꼴 형태 주어진 것의 최소값, 그때 x값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눈치채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제 역수꼴 형태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다. 무엇을 써야 된다. 이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산술기압 평균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x 약분되니까 요거 이제 2로 계산돼서 나와서 4 해서 이제 최소값 4를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산술기압 평균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려면 그때 사용된 4x하고 x분의 1 요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x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은 4분의 1 되겠고 x값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m값, n값이 다 나온 겁니다. 자, 요 n값이 2분의 1인데 2분의 1로 나눠라. 그럼 곱하기 해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8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양수, 역수꼴, 최소. 산술기압 평균 이렇게 좀 눈치채야 될 요소가 상당히 적은 거죠. 왜냐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합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역수꼴 형태가 되면 이제 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힌트 되는 요소가 이제 숨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양수의 역수꼴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산술기압 평균을 썼습니다. 라는 그 문제의 모양이랄까 형태를 이제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에 좀 잘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제 각각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된 그 녀석이 같을 때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의 역이 참이다. 그럼 뭐 Q이면 P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Q 집합이 P 집합 안에 이제 쏙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때 정수 K 값을 구해달라. K 값은 이런 범위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 표시를 먼저 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주전, 전, 5하고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P집합은 또 이제 여기가 또 뭐가 됩니까? K제곱? 알겠습니다. 여기가 또 뭐?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도 되겠죠?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범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K 해서 이렇게 범위, 5하고 K 제곱해서 이렇게 범위,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가는데, 가서 보자. 요거는 좀 여기 갖다가 들어가도 됩니까? 뭐 정확하게 좀 표시를 뭐 해가면 되죠, 뭐. 됐습니까? Q가 P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천천히 범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범위 표시해주면 어떻게 되죠? 으쌰,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가 나오네. 루트 5가. 와우. 마이너스 루트 5. 됐습니까? 색칠해서 범위 표시하면 되겠고. 자, 요거는 또 K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이렇게 표시되나요? K 값은 4보다 어떻습니까? 부동호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작다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공통 부분들이 막 이런 게 막 생겨서 이제 표시해 가야 되는데, 여기 끝없이 맞나요? 이 조건이 또 하나 있네요. K 값은 얼마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공통 부분은 오른쪽 상관없고 왼쪽에 이제 여기가 공통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이제 2점 얼마니까 이제 3, 4 이쪽에 이제 두 개가 생기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은 안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3개가 생기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개의 정수가 생기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범위 표시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신 맨 처음에 이 문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급하게 읽으면 P면 Q가 그냥 참 이렇게 풀면 틀리겠습니다. 여기 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참이 되겠다. 집합의 포함관계, 그거 이제 지금 범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 됐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풀어야 될지 결정이 쫙 돼서 그 내용을 표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탄하고 써있는 요것도 또 표시하는 것도 틀리는 거니까, 와. 지금 꼼꼼하지 않으면 자꾸 실수할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남기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보이면 틀리고, 또 이거 마지막에 안 보이면 또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꼼꼼하게 처리만 한다면 또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은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것이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형태를 증명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우를 구했습니다. 3의 배수이다. 반대 형태를 써야 되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좀 앞에 거 반대 쓰니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게 이제 참임을 보이면 되겠다.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 되니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걸 뭐 n 이퀄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3k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나머지가 남은 형태가 되니까 또 n은 이퀄 3k 마이너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나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하나가 가면 하나가 나가 되겠습니다. 한쪽이 가면 한쪽이 나.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은 뭐 자유자재로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이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9k 제곱 마이너스 4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3의 배수 보이니까 3을 꺼내게 되면은 3k 제곱 4k. 이제 여기를 이제 3 더하기 1로 표시하는 겁니다. 3 더하기 1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자, 요 형태는 또 어떻게 되죠? n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을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요쪽은 이제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 부분은 이제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뒤쪽에 요렇게 1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뭐가 됐다. 0 또는 이제 자연수이므로 뒤에 이제 1 나왔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에서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에 알맞은 식을 FG, F하고 G는 사실 어디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똑같은 숫자 집어넣는 거군요. 다행입니다. H 주어져 있을 때, 모두 다 같은 숫자 집어넣는 겁니다. 자, 합시다. 그러면 F3, G3 여기부터 좀 처리해 볼까요? 3을 대입해 보니까 9에 7 되겠고 여기는 9에 8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3은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21입니까? 여기는 15인데 자, 결과 좀 나왔습니다. 15, 21 이렇게 되는데 또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정도면 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뭐 나중에 숫자 계산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증명하는 그 절차 부분에서 어떻게 증명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우리가 3의 배수가 아닌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두 종류 됐습니까? 3의 배수는 3K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뭐 제곱하는 과정에서 이제 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 3입에서 보여가는 거니까 3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 이제 나머지 형태가 이렇게 남아서 나머지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이런 부분 이제 보여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큰 틀에서 이제 대우를 통해서 2차 부분에서 1차 형태, 2차가 결정됐을 때 1차를 보여가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대우를 통해서 1차에서 2차 형태로 증명해가는 게 우선 이제 증명에서는 좀 바른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크게 중요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고 알겠습니다. F2는 5에 대응되고 요거 차가 4가 돼야 되겠다. 자, 조건이 붙어 있는 듯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라는 것은 5에 대응이 돼야 되겠다. 됐죠? 1하고 4 대응되는데 결과가 차이가 4가 돼야 되는데 차이가 4 되는 경우는 1, 5 이렇게 되는데 이미 5는 대응된 게 있으니까 방법은 그러면 3하고 7 이렇게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F1이 결과가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고 그러면은 이제 4는 이렇게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원소 3은 어디에 대응되겠습니까? 1에 이렇게 대응돼야 되겠죠? 대응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런 걸 구해달라. 와, 역함수네요. F 역함수 1. 자, 이런 건 뭐죠? 이거 모르면 A라고 놓게 되면 F, A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냥 뭐 위에 벤 다이그램 나왔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1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3도 이렇게 거꾸로 가서 이렇게 나온 숫자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3하고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답은 뭐 그냥 가볍게 7을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메모해가면서 표시하니까 가볍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머리로서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좀 잘 할 수 있겠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역함수 파트 부분 자, 됐죠? 거꾸로 가는 그런 형태니까 자, 1에서 이제 거꾸로 가서 이제 나온 이 결과들이 얼마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충분히 잘 풀 수 있으라고 좀 믿겠습니다.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 그래프하고 만났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련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y는 equal x. 우리가 이제 이걸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y는 equal x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f 그려져 있다면 역함수는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 교점 부분이 f 인버스하고 f하고 만나는 교점이나 y는 equal x 교점이나 같아지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4x하고 y는 equal x하고의 교점을 찾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equal 0로 처리되는 거니까 x는 0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을 넣어놓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 되겠고 그렇다면 그 P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때
네,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해달라. 3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3루트 2 됐습니까?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우리가 y = x 이 대칭 이 개념을 좀 이용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좀 살펴보신다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작은 쪽이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만큼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y = x하고 대칭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기 이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조금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함께 합니다. 두 함수 fx, gx. 함수는 무지 간단한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구하는 거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안쪽에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일단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는 거죠. 각각 역함수인데 순서가 바뀌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원래 함수하고 합성함수 만나면 되니까 요건 이제 항등함수가 돼서 이제 가볍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곳에 이제 6을 처리해 달라 해주는 거니까 이제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g에다가 6을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6을 이렇게 구하려니까 결과가 4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풀이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지금 그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FA는 4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FA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4A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1을 이제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종 결과를 1로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이 성질, 이 파트 부분이 자, 요렇게 처리된 부분, 자, 요 부분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여기 이제 항등함수 나온 이 부분들은 좀 잘 아실 테니까 됐죠? 자, 이 정도 문제라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하겠죠? 자, 16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집합 1, 2, 3, 4, B 집합 1, 2, 3, 4, 5, 6, 7, 8 주어져 있을 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A 집합의 원소 2개. 1, 2, 3, 4 중에서 원소 2개는 가지고 있고 2개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뭐 가 조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B 조건은 뭐죠? P, 차 P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P만 따로 있는 부분이 없다. 즉 P가 B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B 부분집합이다.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 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A 집합에 있는 원소거든요. 그죠? 자, 요런 원소 중에서 이제 2개는 지금 여기 중에서 이제 2개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5, 6, 7, 8을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2개는 갖고 2개는 안 가져야 되는데 자, 원소의 합이 28이다. 숫자가 좀 제법 큽니다. 자, 이제 5, 6, 7, 8 일단 또 다 더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6이 나옵니까? 26? 그죠? 오호. 26인데, 자, 이쪽에서 이제 원소 2개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28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또 2개가 이렇게 돼서 3 추가되면 29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쪽에서 원소 하나를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28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를 버리는 6, 7, 8 이렇게 처리한다면 자, 5를 버리게 되면 5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7이 추가돼야 되니까 3, 4가 추가돼야 되는데요. 3, 4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8이 되겠죠. 됐습니까? 5 빼고 7 추가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6을 빼면은 8을 추가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답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오호, 자,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있군요. 자, 요게 그러면 이제 P집합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P 차집합 A다 그렇게 되면은 우와, 또 이제 A집합에서 구했던 요거를 빼버리면 이제 68 이렇게 남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68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합의 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아까 5 뺀 거니까 그냥 21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자꾸 줄줄줄줄 이렇게 길어지게 자꾸 만들어 놓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딱 질문하고 딱 답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개념적으로 처음 스타트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집합하고 공통되는 부분은 두 개다. 두 개는 갖고 두 개는 안 가져야 되겠다. 자, 요거죠. 요 표현. 앞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던데 요 표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쏙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원소의 합이 28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요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이제 5, 6, 7, 8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다 더하게 주니까 26이 나왔습니다. 28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쪽에서 두 개를 제일 작은 숫자를 추가하더라도 3 추가해서 29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뭔가 하나는 원소를 버려야 되겠다. 5를 버리는 순간 이제 21이 되니까 7을 추가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3, 4 이렇게 추가되는 게 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경우가 P집합을 만드는 경우다. 문제의 조건에 만족시키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또 P 차집합의 A를 구하면 6, 7, 8 돼서 원소의 합은 21이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저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문제에 이제 적용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영화 관람을 한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 26명, 공상 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1명입니다.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일 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자, 공포 영화를 뭐 A라고 치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6명, 공상과학 영화를 B라고 해주면 B를 관람한 학생이 21명 이렇게 됐을 때 자, 교집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원소 개수 작은 집합을 큰 집합 이렇게 포함시켜 버리면 요게 이제 교집합이 이제 최대한 많이 생기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작은 원소의 개수는 2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끝났고요. 자, 하나 끝났습니다. 참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소가 될 때 이게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A 합 B죠. A 합 B 원소의 개수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합집합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가장 커지게 되면 얼마? 45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A, B, A 교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5는 자, 이쪽에 이제 26, 21 빼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47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최소값 X는 얼마? 최소값 X는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또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뭐 20, 여기다 또 답이라고 써야 되겠죠. 답 빼주면 23해서 정답을 좀 가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21 나왔고 최소값 2 나왔으니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좀 제가 이제 평상시에 좀 질문 받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요 부분이에요. 여기 뒤 이거요? 이거는 좀 다들 좀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요 벤 다이어그램 요거 좀 떠올려서 이제 최대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좀 질문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잠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좀 정확히 잘 하시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이론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PQR 자, 범위 형태로 쫙 표시가 됐습니다. P면 Q가 참이다. 참이란 이야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직선 표시하면 되죠. 1하고 8하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A-2 구멍 뽕 뚫어서 A-2가 좀 이렇게 커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A-2하고 1하고 비교해서 딱 되면 되겠습니다. 같아지면은 안 되죠. 자, 그러면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정수다. 3보다 작은 정수니까 이때는 A 값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벌써 하나 구했습니다. 다음 P면 R이 거짓이라고요?
자, 그럼 P면 R이 이렇게 완벽하게 포함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1하고 8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요 녀석은 B가 이제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B 부분이 이제 여기, B가 아니라 B 플러스 3인가요? B 플러스 3 이 부분이 이렇게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부 만족하지 않는 원소가 좀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 플러스 3은 8보다 작아지는데, 여기가 구멍이 뽕 뚫려서 있으니까 이게 같다가 되더라도 8이라는 숫자가 튀어나가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B 값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때 또 정수 B 최대값 이렇게 됐네요. 오호. 그럼 그냥 B는 또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또 합. 그럼 또 답은 둘을 또 합을 해야 되니까 답은 7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이면 Q가 참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정확한 정의 내용을 아십니까? 포함 관계 이렇게 알려진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표시해서 됐고, 그 다음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알집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쏙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일부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같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잘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아지더라도 8 부분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거짓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정확하게 표시해서 답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P이면 Q가 참이다. 참이 될 조건은 무엇이냐? 완벽하게 학습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대표연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fx가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f3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답을 쓰십시오.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F5는 이꼴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는 게 잘하는 거죠. 누가 역함수를 구합니까? 힘들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5를 대입을 하게 되면 뭐죠? 맨 처음에 그러면 이거 좀 주어진 식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를 대입해 보는 거니까 F5를 하게 되면 결과가 5가 나와야 되는데 F5를 했더니 F-4더라. 마이너스 한 결과 5더라. 마이너스를 따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P 한 결과는 5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빼면 되죠. 빼면 9A는 이꼴 마구 나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값은 그럼 또 1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F3을 구해달라 하는 거니까 3을 집어넣으면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결과를 구했습니다. 됐죠? 자, 사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이론 공부를 좀 했다면 이 부분이 이제 뭘 얘기해 주죠? 원래 함수가 F 이퀄 F 역함수 뭐 이런 얘기죠? 원래 함수고 역함수고 똑같아지는 거다. 근데 직선에서 우리가 역함수가 y는 이퀄 x 대칭을 하는 건데 y는 이퀄 x 이걸 대칭했는데 역함수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렇게 수직 관계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직선 기울기 자체가 a 값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이용하지 않고요. 역함수도 이렇게 직접 구하지 않고 요거 이렇게 이용해서 세워놨고 그 다음 이 부분에도 대입을 통해서 됐습니까? 함수 관계식 이용해서 처리해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뭐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니까 그걸 통해서 함수식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표연구 시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대표연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